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선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랜만에는 아니고 처음이죠. 저희가 사실 좀 실업급여라는 부분에 문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거 좀 행정적인 안내에 좀 수준의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좀 자제를 해왔던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제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실업급여 일단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실직을 하게 되시면은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임금에서 미리 받아뒀던 그 금액을 이제 보험으로 해서 구직급여를 이제 지급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취업 장려, 취업 수지 촉진 수당 이런 것도 지급을 해요. 보통은 두 가지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 정도고요. 수급의 요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그 구직급여잖아요. 이른바 실업급여를 다 거의 구직급여라고 불러요. 일단 그 직장에 180일 이상은 이제 재직을 해야 된다. 그냥 6개월 이상은 다녀야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설명드리고 말씀드려야 됐고, 당연히 취업을 하지 못해야지 실업급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또 이직의 사유가 좀 심각하게 좀 나쁜 경우에는 지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이 제한이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외회적인 사유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사직서를 내시면은 실업급여 받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우실 거예요. 권고사직서 외에 그른바 이제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취업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노력의 의무에 좀 가까워서 명함 몇 장 들고 가면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에 이제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거. 실업급여가 이른바 자발적 사직인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럼 없느냐? 존재를 합니다. 그걸 오늘 설명드린 게 주요 이슈죠. 일단은 내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어렵지만 이런 경우에는 된다.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2개월 이상 다음에 사유가 발생을 해야 돼요. 2개월 이상 이런 사유. 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계속된다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거나 또는 연장근로 제한을 어겨서 연장근로를 시킨다거나 이런 사안이 계속되어질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밑에 좀 자막으로 저희가 좀 내보내줄 거지만 평균임금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 대우 이런 것도 자발적 사직인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성희롱 이슈나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망할 것이 좀 분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망한 회사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온 것이 사실상 자발적 이직이라 좀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권고받거나 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희망퇴직을 받는 와중에 이제 퇴사를 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그 밖에도 통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내가 이사를 갔거나, 배우자가 부양해야 될, 배우자가 어디를 멀리 갔거나, 그 다음에 친족, 동거를 위한 거소가 달라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좀 됩니다. 굉장히 좀 세분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기타 30일 이상 간호해야 되는, 그 다음에 친척, 이런, 직계 가족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휴가 이런 거 얻을 수 없을 때, 이런 경우 됩니다. 여기 자막으로 이제 쭉 내보낼 건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인터넷 검색과 고용보험센터의 좀 안내가 좀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그런 일인가? 사실은 이제 저희도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 예를 들어 직장 괴롭힘이 있다, 성희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노동자 쪽에서 주장만 한다고 되진 않아요. 고용보험센터와 근로감독관이 서로 이것을 인정했느냐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서야 지급을 해는 그런 과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매우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게 노동백과 시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뤄본 영역입니다. 솔직히 전문적 영역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인은 좀 드물 거예요. 사실은 웬만큼 공공의 좀 영역에 좀 가깝고 보험의 영역에 가깝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사직서는 웬만하면 쓰시면은 실업급여도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왜 그게 어렵냐면은 사실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인원 삭감 조치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상 아까 말했던 구직급여 말고 고용장려금 같은 것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페널티가 있습니다. 회사한테 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권고사직과 같은 인원 삭감을 조금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노동백과 시선에서 실업급여 정말 간략히 살펴봤고요. 저희가 관련한 자료 이런 거 좀 업데이트 해놓을 테니까 관련해서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백과 시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다, 이 정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되어 대부분 저희가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행정적 결정에 따라 따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법리사항이라기보다는 거의 행정 결정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해서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